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파생상품 만기가 있는 날에는 이 파생상품의 투자자들 포지션에 따라서 또 수익 관계에 따라서 현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현물 시장이 상승할 거고 빠져나가면 이렇게 하락할 겁니다. 파생상품 만기가 있는 날 보통 시장의 변동성은 평소보다 좀 더 확대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파생상품 만기가 있는 날 이 현물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수급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 12달 중에서 조금 변동성이 큰 날은 3월, 6월, 9월, 그리고 12월이 됩니다. 이때는 많은 선물까지 만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파생 상품들이 동시에 만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현물 시장의 그 현금 유입과 유출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날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2월달 옵션 만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등락을 보면은 코스피는 0.11%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8,345억 원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704억 원 순매도를 했는데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최근 시장의 수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은 좀 살펴볼 만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근 시장의 등락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돈이 어떤 업종 쪽으로 아니면 어떤 종목 쪽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데, 개별 종목을 보면은 여러 개별 종목을 조금 비슷한 부류끼리 모았다 이 말입니다. 모았더니 이쪽으로 돈이 좀 쏠려서 오른다 이런 건데, 지금 주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인상될 것이다, 그러면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해운 관련주도 올랐고요. 또 이런 관련주도 살펴보니까 이 주력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좀 올랐고, 인터넷 대표주는 네이버, 카카오죠.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면세점도 좀 올랐고, 또 코로나 LED 장비 이런 식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돈이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나 해서 안에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아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돈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에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 중에 행복한 잔머니님이라고 쭉 자료를 올려주시죠. 그런 자료들은 시장 흐름을 갖다가 읽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을 좀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습니다.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쭉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이 아마 2023년까지 미국 금리가 2에서 한 2.25%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인데 올해 한 두 번 정도 더 올라가지고 한 1.7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참고해야 되는 것이, 요 기준금리에다가 이렇게 좀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돼가지고 가상금리가 좀 붙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용하시는 대출금에 대한 금리가 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이 쭉 대출낸 게 있다면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금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현재 기준금리에서 한 0.5% 정도 더 올리고, 가상금리 좀 생각해서 한 1에서 2%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면 2% 정도 올려도 돼요. 그러면은 그 대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유동성을 내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지금 3월달 4월달 되면은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업들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 납부를 갖다가 미루고 또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했는데, 요게 이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유동성을 갖다가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이렇게 이자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그런 분들의 파산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파산 충격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는 미국에서는 이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오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쭉 이렇게 팔았어요. 두신하고 연기금 시장에 싸다고 좀 들어왔더니 조금 오르니까 또 파는 모습, 낙폭 과대로 단타 해묻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오늘 세력들이 6개 종목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 종목이 몇 개 안 되니까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그렇게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못 본 걸로 합시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괜찮으면 괜찮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믿음이 필요하죠.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께서는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나는 지표와 상관없이 계속 들고 갈란다면 그냥 들고 가는 거고, 순환 매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죠.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신호들이 떴을 때 앞으로 상승 반전이 예상된다 이런 신호들이 떴을 때 한번 고려해 보는 거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고려하기는 좀 곤란하다 아닙니까? 또 그리고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지하실 파고도 가붙죠. 지하실을 많이 파고 들어갔어요. 요때 한번 바닥이다 생각했는데 요때 바닥을 한 번 더 이거 지하실 1층 파고들고 지하실 2층까지도 갔다가 지금 그 사이 어디인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싸다는 건데 싼 거 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왜 싼가 이거예요. 일단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만큼 많이 팔았는데, 세력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이렇게 판 이유는 뭔가 이 종목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면들이 걱정이 되니까 팔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의 현금 흐름은 괜찮은지, 되살아날 수는 앞으로 업황이 개선이 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일단 현금 흐름이 괜찮고 앞으로 이 종목이 되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때 지하실이라도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싸다고 매수하는 건 아니다. 자,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지금 이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떴고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가 뜰 때는 이렇게 외국인들 수급이 감지됐기 때문에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지가 됐겠죠. 그리고 지금 변곡점 지표가 13번 찍혀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수급으로 봐도 변곡점 지표 기술적으로 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충분히 싼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전에 요런 주가가 사람들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던 그런 지점이었는데 지금 그 비슷한 지점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변곡점 지표로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정말로 상승 반전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들이 꽤 검색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매수 쪽으로 연구가 아니라 매도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매수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이런 식이 될 때 매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고, 이런 거 하락 반전 신호가 될 때는 이런 거는 매도 관점에서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이 나서 비디오 같은 이런 종목도 이렇게 사람들이 더 간다고 탐욕을 막 지기는 이런 지점들이 있었어요. 이런 색깔 칠해지는 이런 지점 있죠. 이런 지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찍힐 때 이럴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아직 이 7번이라서 숫자가 7이죠. 이거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더 있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닥도 지하실도 좀 파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관심 종목으로 한 등록을 해서 현금 흐름이 좋다면 계속 좋은지 나쁘다면 또 개선이 되는 지점이 있는지 관련 뉴스들
정리를 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검색이 된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쭉 요쪽 다 목록을 모아가지고 최근에 검색되는 것들 쭉 모아서 그러면 전체 이 종목이 쭉 줄 쓸 거잖아요.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따로 이렇게 딱 모으고 나머지는 정리해서 버려버리고, 그럼 일단 현금 흐름이 좋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는 거죠. 앞으로 하락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 금리 인상 이런 우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눈앞에는 위드 코로나 요거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악재와 지금 뭐 호재가 혼동하는 막 여러 가지 상황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변곡점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요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은 어딘가를 생각한다면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또 내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내가 자금을 집행해서 뭐 사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지겠죠. 뭐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가는 지점은 요 앞으로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중간점 어디 바닥을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